안녕하세요. 무비피레입니다. 바로 며칠 전 아주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대했던 작품이 개봉했죠. 바로 저는 개봉 첫날 조조로 작품을 봤는데요.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니 호평과 혹평이 좀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작품을 제작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도 극비 시사회 때 아마 잘 이해되지 않으셨겠죠? 저부터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의 작품을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애와 인터뷰 그리고 글을 통해 저 나름대로 추측한 해석, 후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내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일본 소설책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영화를 만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목만 따온 것으로 영화 속 내용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만들어낸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하네요. 덧붙여 소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명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작품이 개봉된 뒤 몇몇 일본인들은 영화를 보고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제목만 듣고 소설 속 이야기를 영화화하지 않았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팬들은 어째서 소설을 영화화했다고 짐작했을까요? 그건 바로 작품이 개봉 전 홍보를 거의 안 했기 때문, 심지어 예고편조차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작자 스즈키 토시오는 개봉하기 전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떠도는 현상을 보며 작품의 재미를 미리 빼앗긴 것 아닌가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 한 장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죠. 참고로 그대들은에서 활약한 일본 성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마히토는 산토키 소마, 외가리는 스다 마사키, 히미는 아이명, 키리코는 시바사키 코, 나츠코는 키무라 요시노, 쇼이치는 키무라 타쿠야, 앵무새 왕은 쿠니무라 준입니다. 일본 영화를 여러 보신 분들은 캐스팅이 상당히 화려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해요. 덧붙여 미국 캐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히토는 루카 파도반, 외가리는 로버트 패티슨, 히미는 카렌 후쿠하라, 키리코는 플로렌스 퓨, 나츠코는 젬마 찬, 쇼이치는 크리스찬 베일, 앵무새 왕은 데이브 파티스타라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 중에는 어머니의 부재가 때때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린 시절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전쟁 중이던 시기를 이용해 큰 돈을 버셨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대들은 속 주인공의 아버지 쇼이치는 군수공장을 운영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린 시절을 아는 이들은 이를 두고 그대들은을 자전적 작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버지 카츠지는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야자키 항공공업에 취직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모두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의하면 아버지는 윤리의식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아들 앞에서 때때로 오늘 스트릿 극장에 다녀왔어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아내가 류마티스로 고생할 때에도 술집에 드나들며 여성들과 어울리거나 아들에게 게이샤를 사는 건 어떠냐고 직접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윤리의식은 물론 죄의식도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조금 더 큰 뒤 아버지께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자 아버지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죠. 어차피 일어난 전쟁,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니? 쇼이치는 아내를 잃고 얼마 안 되어 아내와 똑 닮은 아내의 동생과 결혼해 아이를 가집니다. 또 아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돌아오자 학교에 돈을 기부해 사태를 무마하려 하죠. 이러한 쇼이치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물질 만능주의적 성향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버지와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머니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 인물로 아들과 문학은 물론 정치에 관해서도 자주 토론했다고 합니다. 다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6살이 되었을 무렵 척수결핵을 앓기 시작했고, 그렇게 10년 가까이 누워 지내게 되셨다고 하네요.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유년 시절은 여러 작품에 은근하게 묻어났는데요.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는 그의 부모님을 거의 전면에 드러내다시피 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건너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어린 시절로 인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아버지에 대한 반동으로 결백에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때문에 작품 속 긍정적인 아버지들은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거의 없다시피 한 인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작품에 아버지를 전면에 드러낸 것은 바람이 분다를 제작하던 당시 한 인물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의하면 그때까지 그는 아버지를 평면적으로만, 즉 윤리의식이 없고 물질 만능주의적 특성이 강한 인물로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지 속 인물이 밝힌 아버지 카츠지는 미야자키의 기억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하죠. 편지 속 인물은 아주 오래전 우츠노미야 공습으로 집을 잃었고 머물 곳이 없어 곤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근처에 위치해 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집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집은 불타지 않은 상태였고 때문에 그는 현관 근처에서 잠깐 쉬자는 생각으로 집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하던 어린 그의 앞에 카츠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주인 카츠키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뜨려 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카츠키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초콜릿을 건넸다고 하죠. 이것밖에 없네 라며 더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하고요. 미야자키는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의 상냥했던 면을 상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편지를 읽으며 아빠라면 그럴 법해 라고 생각했다고도 하죠. 그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겨우 28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들으시며 카츠키 아버지가 어쩐지 쇼이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미야자키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이들은 작품을 보며 미야자키가 그런 경험을 통해 작품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화나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인데요. 작품 속 히미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인 마히토가 엄마 현생으로 돌아오면 불타 죽을 거야 라고 걱정하자 너를 낳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답을 하죠.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린 시절을 알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작품에는 아픔을 견디며 가족에게 사랑을 나눠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요. 또 마히토는 마지막에 큰할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세상은 완전할 수 없다고, 더럽고 불순한 부분도 있고 자신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와 인터뷰를 읽으며 어쩌면 그 고백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의 고백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버지로 인해 결백에 집착하는 성격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거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별로로 행동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살면서 몇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대들은 그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세상과 나에 대한 시선을 알려준 영화가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하죠. 유쾌하고 밝고 긍정적인 소년상을 몇 편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정말 우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것은 좀 더 어둡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자고, 달리기도 느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내면에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몸을 발휘해 힘껏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던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일까요? 다 보고 난 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 다만 영화에는 그의 지난 작품들이 여럿 오마주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에겐 참 선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많이 보지 않은 분들겐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짐작하기도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요 생생감상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대해 조사하고 또 조사해봤는데요. 그러다 가족사를 알게 됐고 그렇게 그의 유년 시절까지 알게 되니 작품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영화가 그의 삶과 작품 전반에 대한 회고록 같다고 느껴졌달까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감독님 스스로 그걸 강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이번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스스로를 돌아본 마치 주마등 같은 작품이 아니었나 짐작해봅니다.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품은 기승전결이 좀 흐려요. 마치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어진 느낌이랄까요? 만약 정말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회고록처럼 작품을 만드신 거라면 일부러 영화작법을 무시하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신 것은 아닌가.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면에 집중해 제작하신 것은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저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니라고 하네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부사장 니시오카 주니치가 밝히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새 아이디어를 들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